네, 안녕하십니까. 일할 줄 아는 고양시장 예비보 민경선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국민들이 선거의 효능감을 만끽하는 시절입니다. 대통령이 바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정치 시대가 가고 진짜 실력 있는 정치인, 내실 있는 정치인을 찾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6년 고양 미래스 페스타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4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 살기 좋은 곳이지만 위기입니다. 일자리는 부족하니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구가 늘었지만 안으로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재산권은 낡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거꾸로 가는 고양시의 시계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바꾸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력은 4가지 정이 필요합니다. 정무 능력, 정책 능력, 정치력, 그리고 민주당의 정통성입니다. 저 민경선은 감히 4가지 정을 모두 갖춘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28살 때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에 입당했고 민주당의 큰어른 조세용 청재권원 등을 모시면서 시작해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을 거치고 3선 경기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힘없이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저 민경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전국의 현물 무상교복 정책을 주도하고 이재명표 노선입 촬영 버스 준공영제를 설계해서 교복업체, 버스업체의 이익을 도민의 이익으로 돌렸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서 만성적자 공기업을 흑자로 전환했고 똑버스, 장애인 콜택시 통합배차,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저 민경선은 한다면 합니다. 하늘나는 택시 UAM,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색하게 먼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한강에서 국토부 주관 실증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함께 UM 선도도시를 고양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에 항공우주산업융합센터를 들어서도록 한국항공대학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청사 이전 논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자율주행 선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용응답형 똑버스를 대폭 확대하고 행복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막히는 도로를 뚫겠습니다. 30개 노선의 고양형 편하지 버스를 신설하고 임기 초 1년 내에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 30분을 단축해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습니다. 원당시장부터 어울림누리, 능곡시장, 행주산성에서 창릉천 북한산, 호수공원, 라페스타, 아람누리, 정발산, 일산시장으로 이어지는 전통과 예술의 문화벨트를 만들겠습니다. 아레나와 킨텍스 3전시장을 조기 완공하고 국립현대미술관, e스포츠 경기장, 경마공원을 유치해 일산 호수공원처럼 자랑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 7천만 명이 찾아오는 고양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화폐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를 살려내 연 1조 원 규모의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고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따뜻한 복지 고양시를 만드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민경선과 함께 고양시는 명품 도시로 다시 명성을 되찾고 더 커지고 더 빠르게 좋아질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민주당 경선은 민경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행운 추천 2번을 뽑으셨네요. 민경선 예비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경선입니다. 시급한 현안은 실질적으로 3가지를 추렸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다 공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 권역이다 보니까 이걸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과는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실제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법 테두리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공업 물량을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밀억제 조성 원가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현시가로 주고 중과세 20%에서 30%의 중과세를 매기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리 오려고 해도 고양시에 올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면세 혜택과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부천에서 10만 제곱미터를 받아서 경기도가 받아서 입혔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저는 시장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의 공물량 쿼터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머리 있는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일자리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교통도 일부 해결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에서 버스 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을 증차하거나 노선을 신설하기는 다 부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는 경기 편하지 버스라고 해서 전세 버스를 활용해서 한정면허로 30개 노선을 직선으로 뽑게 되면 출근 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 초에 1년 내에 버스 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30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운전자를 위해서는 램프 하나 설치하고 신호 하나 바꾸면 정체가 20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유튜브에도 예시를 들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멈춰선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아레나 K컬처밸리 같은 경우가 15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4월 9일이면 BTS가 종합운동장에서 큰 공연을 하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레나가 미리 완공됐다고 하면 이 지속 가능한 공연들이 펼쳐지면서 단기 특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속된 특수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단성 있게 일머리 있는 저희가 경기도에 12년 경기도의원 그다음에 공사 사장을 했듯이 확실하게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통합돌봄 정책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아직까지 관련 주무부서와 컨트롤타워 기구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양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축인 사회연대 경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 3월 27일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됐습니다. 주체가 시장입니다. 시장에 권한이 있는데 아직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서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돌봄은 내 집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받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여러 의료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이러한 협약이 필요한데 다행히 고양시가 5개 의료단체와 이미 협약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시의 일방적인 지원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플랫폼 형식으로 만들어서 모든 주체가 참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수시로 타운홀 미팅을 해서 논의되는 사안들을 실질적으로 공론화하고 거기에서 허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양시가 통합돌봄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지금 고양시가 기후위기 대응 종합평가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창피한 결과인데 결과는 이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을 잡고 그에 따라서 달성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미달성의 때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기후 시민 의회를 통해 상설을 통해서 거버넌스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항동 골프장 관련해서는 고양시 정중앙에 있고 허브입니다. 허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걸 무리하게 인가를 내몬해서 지금 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소송까지 이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해법이 있습니다. 지금 대공 역세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를 국가가 그것을 훼손하게 되면 그에 대한 15% 이상의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1, 2km 떨어진 곳에 지정을 해서 공원화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창릉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이 화정공원, 행주산성, 대덕산이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산왕산을 공원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토지가 수용되기를 바라는 소유주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민경선이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라페스타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컨텐츠를 입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테마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또 공약한 게 뭐냐면 그 공영주차장이 3개 면이 있습니다. 큰 면인데 그것을 도저히 변경을 하면 거기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들게 되고, 또 이기현 국회의원님이 호수공원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 일상관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합되게 되면 라페스타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아람누리까지 연계해서 사람들이 오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전 실천을 위한 인재 등용 방안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개방직의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가 로테이션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년 반, 3년이면 다른 부서로 갑니다. 전문성을 쌓다가 바로 또 이동을 하려 해서 연속성,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를 들면 그 직에 근무했던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서 정책의 일관성과 이런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 은평선 식사 연장 부분은 실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트램이 좋으냐, 식사 연장이 좋으냐 했을 때,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례 신도시에서 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사할 때 기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지작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위례 신도시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작물이 그나마 없는데, 지금 식사지구에서 원당까지 가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지작물에 대한 이런 저항들이나 이것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시설 투자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트램이 대중교통으로 이용되려면 실질적으로 우선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화성 트램이나 위례 신도시 트램 같은 경우 우선 신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완행 열차로서 그러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고향 은평선 식사 연장이 답일 수 있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제7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